제가 국민을 믿고 촛불 시민을 믿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나섰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 장관님, 네.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를 지금 와서 물어보면 안 되고요. 자신이 없으면 이 부대에 여러 번 초청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촛불 시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이란 단어가 어제 출마 선언문에 꽤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자, 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 발표 후에 이 토크쇼 형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촛불만큼 여러 번 언급된 단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수사지휘도 2차례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언론을 이용하고 또 언론도 새머리를 해가지고 윤 쫓아내기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징계 청구하고 뭐 해도 그 사유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황제 징계 청구를 용납을 해주고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촛불을 여러 번 언급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언급한 게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하면 떠오르는 인물 윤석열 총장이죠. 그렇죠. 두 분 간의 갈등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고, 또 추미애 전 장관도 꽝 잡는 매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저 촛불 정신은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서초동에서 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들었던 이 촛불들.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완수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으로 대표되는 지금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취지로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국민들하고 좀 먼 얘기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지, 네. 어떻게 국민들의 이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한 건 좀 아쉬운 바가 큽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이 양면이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또 반대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 대선에 당선 가능성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마를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공직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 직에 있으면서 검찰총장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부정적 임무로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그게 부정적 임무로 부각될 위험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하게 될 지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가 대선판에 일정 부분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직을 벗어나서 이제 대선 후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윤 전 총장에게 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은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엑스파일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엑스파일 보셨습니까? 아니, 안 봤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어. 그분 스스로가 문제가 많았죠.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감히 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함부로 발설하거나 수사에 착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스스로 만들었거나 또는 덮었거나 하는 문제가 정말 문제적 총장이었던 것이죠. 문제적 총장. 네. 그거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자, 윤 전 총장 관련 엑스파일, 이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적인 총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윤 전 총장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총장이었는데 그 장관 재임 시절에 감찰 4번 하셨고요.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흐지부지로 끝났고 징계도 결국 실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권 주자로고 문제적 총장의 문제를 어떻게 끄집어내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 들고 이제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서는 계속 어떤 네거티브적인 어떤 찌라시 수준의 그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의 대응과 국민들은 좀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추 전 장관이요, 윤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에도 굉장히 이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유가 좀 있어요. 추미애 장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감찰하고 또 징계 청구하고 징계 시도하고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다 막혔죠. 네. 사실 윤석열 총장 결국 징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근데 그 이유를 언론 탓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추미애가 뭔가를 잘못했고 윤석열 총장은 또 법적으로 공정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언론에서 포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적 인물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 때문에 그때 당시 징계도 실패했던 거고 언론 때문에 그때 본인이 잘했던 법무부 장관의 이 일 자체가 마치 내가 윤석열을 키워주고 부당한 징계를 한 것처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 아하. 그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은요, 이로써 이 민주당 내에서 6번째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동료의 목소리보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 전 장관이 스스로를 꽝 잡는 매, 그러니까 내가 윤 전 총장을 잡을 적임자다라고 자칭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 선두를 달리니까 뻥 잡는 매가 되겠다. 임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논리로 그 출마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근데 뻥 잡는 매 맞습니까?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뻥 못 잡는 매 아닙니까? 글쎄, 꽁 잡으려다 꽁 키워주는 거.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뻥은 맞는지 그 본인이 매는 맞는지 이거는 더 증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다 내가 그러시려면 또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증명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 응한 정 전 총리는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이 반사체가 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당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 전 총리는요, 동료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라면서도 내각에 같이 있었는데 팩트다, 사실에 부합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 전 장관이 윤 전 장관을 키워준 게 결과적으로 키워준 게 됐다. 이 내용이 사실이다 라고 말한 셈이죠. 최근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쭉 들어보면요,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한 이른바 꽝 잡는 내 전략이나 추 전 장관 특유의 강성 목소리가 되레 외연 확장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0 의원의 우려처럼 꽝을 잡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우려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 전 장관이 어쨌든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데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뭐 굉장히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를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걸.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정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대응하느냐가 민주당에 미칠 영향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추 전 장관이 정말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총장이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팩트에 근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왜 윤 전 총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장관으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고 정치적 공세로만 넘어가면 그것이 도리어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절을 잘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